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미국 주식 인생 오리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던 날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은 장후에 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쏠려 있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어젯밤에는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중 시황보다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제 생각을 담은 글을 올렸던 건데요. 커뮤니티 글에서 저는 이번에도 엔비디아의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월가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다는 식으로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어쨌든 엔비디아가 장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엔비디아였습니다. 실적은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떴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엔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배 높게 잡혀 있었는데 그렇게 높게 잡힌 예상치보다도 한참 더 상회했고요. EPS도 예상치가 3.37달러였는데 4.02달러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 조정 총 마진이 무려 75%. 와, 이게 정말 요즘 세상에 이런 사업 마진율이 존재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 정도 수준이면 그냥 뭐 찍어내는 대로 전부 다 순이익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실적 발표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수출 관련 규제가 많아지게 됐고 엔비디아가 그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탓에 중국 매출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당장은 뭐 굳이 중국에 안 팔더라도 다른 나라들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사겠다는 곳들이 워낙 많으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엔비디아의 장기 전망에는 확실히 악재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 선반영이 강하게 되어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또 좋게 생각해보자면 시장이 실망한 것 치고는 막상 그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오늘 본장 시작하고 움직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차라리 이렇게 좀 애매한 반응을 시장에서 이끌어낸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이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젠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은 찍은 것 같다는 시장의 심리가 강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횡보가 얼마나 더 길어지냐 마냐 그게 문제긴 하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을 시장에서 이번에도 너무 좋게 받아들여서 막 지난번처럼 20-30%를 폭등시키고 그랬으면 또 주식시장도 전체적으로 폭등할 거고 그럼 또 연준 위원들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 엄청나게 쏟아낼 거고 결정적으로 채권으로 올 수 있던 자금들도 주식시장으로 죄다 흡수되면서 채권이 또 한 차례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모두에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차라리 이런 애매한 반응은 지금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 관점에서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만한 소식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 지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주거비 인플레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표라서 전달을 드리자면요. 어제 기존 주택 판매 수치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10월보다 4.1%가 하락한 379만 채가 나왔습니다. 이게 수치만 들으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판매가 급감한 거고요. 이 정도 수치는 거의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거비가 곧 떨어질 것 같다고 최근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나온 매물을 안 산다는 거죠. 굳이 비싼 돈 주고 가격 거품 잔뜩 껴있는 매물들 안 사고 혹시라도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그냥 스스로 짓던지 해서 그 수요를 해결해 버린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부분은 주거비 인플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블룸버그에서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됐냐면요. 블룸버그에서 중상류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매 업체들 30개를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게 있어요. 뭐 애플, 나이키, 코치, 폴로 뭐 이런 브랜드들이 속해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의 판매액을 따졌는데 총 30개 브랜드 중에 무려 70%가 감소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값도 14%가 감소하면서 2년 만에 최악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 결과만을 놓고 미국의 소비 심리는 이제 곧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인플레 관련해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경제적으로 안 좋은 계층이 계속 힘들어지는 건 소비 지표에 크게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소비 심리가 좀 죽어줘야 이게 소비 관련한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도 잘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